안녕하십니까. 미래에이터 연구원 배은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직장 내 갑질 문화의 근절을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분들이 참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주시는 큰 줄기로서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반드시 고용노동부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분들의 상병과 그 상병이 발생한 사유 등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업무의 기인에서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산재법에 대한 문구, 즉 물리적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을 하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도 산재 신청의 선결 조건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어느 곳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체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산재의 업무상 재해로서의 요건인 상당히 인과관계가 충족되어 산재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산재 신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와 주고받았던 메신저 내역이나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한 대화 내역, 그리고 전화 통화 녹음, 더 나아가서는 괴롭힘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녹취 자료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괴롭힘 행위로서 이런 진행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수집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괴롭힘 행위 당시에 동석하였던 동료 근로자나 괴롭힘 행위 이후에 근로자 본인의 감정을 공유했던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진술서나 확인서, 증언 등의 형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활용해서 해당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진행이 산재 신청과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사건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산재에서는 상당 인과관계라는 구체적인 이 단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이 객관적인 자료의 미비로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상당 인과관계가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산재 신청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있어서 퇴사를 한 이후에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료 근로자 분들이 이제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증언이나 이런 진술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갑자기 좀 돌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구비를 하신 다음에 퇴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퇴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추가적으로 실업급여까지도 한번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이후에 그리고 실업급여와 산재 신청 이런 부분들을 모두 진행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직접적인 퇴사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건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건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구제를 할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만약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실익이 없다라고
판별하거나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꼭 그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는 회사 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거나 또는 안 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신 이후에 더 이상은 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겠다라고 마음이 드셔서 퇴사를 한다면 당장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이 뭐 앞서 설명드린 산재 신청도 있지만 요새 많이 이제 알아보시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와 산재 신청은 말로만 들어도 두 개 모두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내가 다 수령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드실 텐데요. 사실 실업급여라 함은 취업에 대한 노력을, 즉 실업의 인정을 받고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국가의 사회보장적 제도로서의 급여인데 산재로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기 때문에 요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두 개가 좀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실업급여를 일단 수급을 하기 위해서 실업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실업의 인정의 요건으로서 뭐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해당 상황 속에서는 정신질병이나 이런 상병들이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자발적 퇴직의 예외 요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은 상태로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 유예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의 지급 유예를 신청함으로써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상에서 이제 해당 상병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수집하신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합해 이제 상당 인과관계를 도출해 이제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전부터 발생해왔던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최근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뭐 노동부 진정 사건, 근로복지공단 상대의 산재 신청, 더 나아가서는 실업급여 수급까지도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 영상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지금 여러 방편으로 고민하시는 근로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